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우파의 부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문재인 정권 5년 정말 지긋지긋했잖아요.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 끝났을 때 뭐 거의 그 똑같은 참 심정이었죠. 근데 대통령 5년이라는 게 이 60개월입니다. 60개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열어놓은 이 문 창틀 사이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그 화살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60개월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5월이 이미 지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40년 그러는데 전두환 정권부터 지켜보아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권을 잡으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정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국정 목표와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은 그 전에 2달간의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시절은 물론이고, 당선인 시절도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얘기했죠. 매일매일. 근데 그 5월 10일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슨 신생 독립국가 초대 건국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같이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 그 자유민주주의 외치더니 지금 5월 달이 다 가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이 국정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벤트. 자, 5월 10일 취임식, 자유민주주의 얘기했죠? 시장경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월 18일, 당정청 다 떼거지로 끌고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광주 미화했죠? 그 다음에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 강화하겠다. 탈진중, 탈친북, 탈유화정책, 대북 유화정책. 이거 잘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김영삼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신경제 100일이라는 걸 내놨어요. 100일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 잡겠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IMF를 초래해가지고 6.25 이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치명적인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재앙을 남기고 떠났어요. 네? 32년 만에 문민 정권이다. 중단 없는 사정, 네. 변화와 개혁.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부탁한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권성동이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IBK 기업은행 행장을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과거에는 이게 청와대에 정책실장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실장. 근데 이번에는 그 정책실장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없애버리고 국무조정실을 남겨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집값 폭등 이런 걸 불러왔던 그 핵심적인 두 번째 경제수석. 근데 그게 아니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네? 이 윤종원이는 초대 경제수석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러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소득 주도 성장이 저항에 부닥쳐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니까 용어만 바꿨어요. 용어만. 그게 소위 말하는 뭐냐면 포괄적 성장이라. 포괄적 성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포괄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좌파 이론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거지. 노동자 임금을 올려야만, 소득을 올려야만 경제가 성장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런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에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걸 외친 것, 아니 좌파 경제 이론이라는 게 시장경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자를 누가 추천했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한 거예요. 자, 한덕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평생 공무원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정희 정권부터 심지어 참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5년만 빼놓고는 네? 정권에 참 그야말로 붙어먹어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려온 사람 아니에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도 모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추천했다? 네? 그럴 리가 없지.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내려와도 거기서 국무총리 할 사람이 한덕수예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체질이라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들 제가 뭐 모욕 주는 게 아닙니다만, 김정은이가 내려와도 거기에 부역질해가지고 국무총리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이건 절대 모욕이 아닙니다. 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이 뭐냐? 그게 윤종원인 거야. 그게 한덕수고. 네? 한덕수는 뭐냐 이거야. 이른바 김대중 정권, 좌파 정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님, 김대중 정권 좌파 정권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좌파 정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장관 3번, 4번 하고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누구야? 한덕수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운운한 거. 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고, CNN과 인터뷰에서 대북 유화 정책은 이제 끝났다. 문재인 정권 5년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말한 게 전부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은 뭐냐? 김대중 노무현 정권,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는 그 사고 체제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 말이죠. 맹목적으로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건 완전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짬뽕 정권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정말로. 응? 그러니 명색이 평생 보수 자유 우파라고 하는 윤창중이가 오늘 아침에 이게 핏대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변을 하라 이거야. 응? 한덕수가 무슨 돌았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김정은이가 내려와도 국무총리 할 사람이야. 김정은이 죽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할 사람이 한덕수란 인간이야.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졸로 보는 거야. 돼지로 보는 거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게 5월 한 달은 입증이 된 거라 이거야. 응? 취임식에서 뭐 자유민주주의? 다 거짓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 증거가 뭐냐? 증거 댈게요. 윤석열 정권의 그 수많은 자리 중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좌파 폭정과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 단 한 명도 기억을 안 했어. 네. 예컨대 우리 유니카스 TV에 출연하시는 그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했던 그 한민호 같은, 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반일 정책에 저항해가지고, 저항했다가 파면당한 사람 아니야. 이런 분 청와대에 문화 담당 무슨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 시키면 안 되나?
그런 투사가, 자유민주주의 투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고선 자기가 그 검찰 있을 때 사람 잡아놓고 했던 그 똘마니들, 그 가신들, 수사관들, 검사들 모조리 다 등용한 거지. 모조리 중요한 거야. 어제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있었어요. 이명박 정권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1등 공신이었던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전 청와대 대변인을 대외협력 특보로 기용하셨더라고. 네? 이동관이가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갈등 있을 때, 이명박 정권 때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의원이라고, 박근혜 의원. 완전히 반박근혜, 박근혜 혐오 중독증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정권을 만든 거예요. 아이고, 김선진님, 감사드립니다. 65,000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기가 막혀. 언론계 후배인데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인사야. 그 인연이 어디서 나왔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어떤 인연이었을까? 이동관 살고 있는 데가 서초동이거든. 서초구. 이건 뭐 안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정권의 칼라가 지금 뭐야? 윤종원이를 데려다가, 이동관이를 데려다가, 권성동이를 데려다가, 권성동이를 지금 이 정권의 정권 2인자, 3인자, 한동훈이를 데려다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뭘? 그러면 다 뭐 열일을 제치고 문재인, 이재명, 무슨 박지원이라도 잡겠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가면요, 그냥 세월 보내다가 끝나는, 임기를 채우면 다행이야.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진단이나 예측이 때로는 저도 놀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다 적중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 무슨 검찰총장 바뀌는 것처럼 무색무취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아무 영혼이 없는 그 정권으로 출발을 하고, 문재인도 감옥에 안 보내고, 박지원도 감옥에 안 보내고, 이재명이도 감옥에 안 보내고, 이대로 간다면, 자, 이대로 가면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이 감옥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야? 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 철옹성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잡아간다는 이야기야? 정말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오늘부터 다시 쌓아야 돼. 정치적 기반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할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 정권을 대변할 수 있는 정신이 뭐냐, 이게. 정신이 뭐야, 대체? 만약에 정말로 앞으로 몇 개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타령, 노무현 타령하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를 비롯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 중심 세력은 거리로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윤석열 정권 타도 외쳐야 돼.
이건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의 마지막 호소이고 저의 애증이야, 애증.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혼란에 빠지게 되면 나는 그게 몇 달 안에 온다고 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별개의 정권 차원의 엄청난, 그게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는 뭐라고 딱 집어서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말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온다. 자, 윤석열 대통령 들으세요. 이 방송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뭐냐,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어요. 이른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해 주시길 바라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평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진다 보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그 빈자리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했는지 그걸로 머리를 채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숙하게 저는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상징 서울 하늘 아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을 반드시 세워야 돼. 건국의 아버지야. 건국의 아버지의 동상 하나가 수도에 없어. 건국의 아버지를 기리는 기념관 하나가 어느 나라의 수도에 없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야기야.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의 동상과 기념관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없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응? 그리고 대한민국에 생일이 없어. 국가 탄생일이 없는 나라야. 1948년 이승만 대통령 8월 15일 그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지금까지 광복절이야.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돼. 당신은 누구를 이어가는 대통령이냐 이래요. 응? 참,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정말 하나같이 배은망덕한 대통령들인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의 동상이 없고 기념관이 없고 건국일이 없고. 네? 문재인 정권 때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부른 날을 건국일로 만들려고 하다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없던 걸 하고 나갔어. 이거 만들어야 돼. 건국일, 건국절. 그리고 광화문을 윤석열의 손으로 이승만 광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명패를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돼. 이승만 광장. 그리고 이승만의
동상과 이승만의 흉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 그렇지 않고 4.3 제주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에 저항했던 그 공산 폭도들의 희생에 대해서 위로하자? 기념하자? 국가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맞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18 때 그 이른바 5.18 시민군에 의해서 개죽음 당한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군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것부터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서거하신 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날 반드시 국립현충원을 찾아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윤석열이가 만약에 바로 잡는다면, 윤석열부터 시작된다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천인공노할 못된 짓을 나는 절반은 용서할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15년 동안에 물져가지고 키워온, 성장시켜온 이른바 좌파 기생충 이 시민 세력을 완전히 발본, 색원, 청산해야 돼. 서울시만 박원순이가 시민단체한테 1조 원, 1년에 1조 원의 세금 지원을 해. 서울뿐만 아니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지방의회, 심지어 군 단위, 면 단위까지도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한테 국민혈세 퍼주고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이른바 방송 권력을 그냥 뿌리 뽑아야 돼. 갈아 엎어버려야 돼. KBS, MBC, SBS, 종편, 모조리 걷어내야 돼. 대한민국 언론인과 대한민국 방송국 이 종사자다라는 이 인간들은 이건 언론인이 아니야. 감히 언론이라 부를 수가 없어. 이 자들은 그냥 당원이야, 당원.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노총의 그냥 열성 회원인 거야. 앞잡인 거야. 이걸 없애버려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에 가서 신임 국정원장 김규현이와 함께 그 앞에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간첩 신형복 체제로 써놓은 그 원운석을 폭파시켜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김대중이가 만든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부터 바꿔버려야 돼. 네?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이걸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박지원이 당장 구속수사해버려야 돼.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부터 청산해야 돼. 그 머릿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을 드러내고 그 안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한민국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집어넣어야 돼.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돼. 나의 라이벌은 이승만과 박정희다. 다시 출발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예요.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나라가 너무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윤석열 백악관 잘못 알고 있다. 제가 어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을 가다가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이른바 청와대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과 역할을, 그 체제를 그대로 옮기는 이른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막 손을 이러면서 기자들이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거. 이게 한동훈이가 그렇게 되면 소통령이 된다 라고 비판하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해 하는데 그걸 참는 듯한 표정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한다? 아니, 미국 백악관에서는 인사 검증 같은 거 안 한다. 이건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일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람의 비위, 공무원들의 비리를 캐고, 그런 사람들 잡아다 조지고, 그렇게 한 게 민정수석실이 아닙니다. 민정수석 비서관 했던 사람들 이거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야. 미국의 백악관이 대한민국의 청와대보다 더 악랄하게 더 사람 잡아다가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합니다. 직접. 아니, 대통령 비서실이 사람 잡아다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다? 그게 아니죠. 인사 검증을 할 때에 민정수석실에서 예컨대 국무총리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과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내가 국무총리로 시키고 싶으니까 인사 검증을 해와라. 이렇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민정수석실한테 자, 이 국무총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민정수석,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걸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을 해와라. 그래서 이제 정무수석실한테도 이제 이른바 하명을 하고, 민정수석실한테도 이제 하명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른바 신상털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정원,
경찰, 검찰 이런 사정기관으로 이제 미션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올라온 것을 취합하는 게 민정수석실이에요. 네?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까지 이른바 경무대, 청와대 이 비서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서실답게 대통령 비서실답게 만든 분이 누구냐?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이른바 핵심 이 기관차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청와대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내각 이 삼두마차 체제를 갖고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그때 대통령 중심제가 미국이니까 그리고 미국이 선진 대통령 중심제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백악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대로. 이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27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청와대에서 단 한 번도 근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한다? 아니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 부정부패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이게요 백악관은 오히려 어떻게 돼 있냐? 백악관 안에 이른바 백악관 인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소위 말해 오피스 오브 프레지덴셜 퍼스넬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10,000명 이상의 많게는 한 2만 명의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자리가. 그 인사를 하는 데가 누구냐? 이른바 백악관 인사실이에요. 이 백악관 인사실에서 직접 탐문 조사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 그게 민정수석실 안에 그 기능이 있었고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인사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인사수석실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인사수석실이라는 걸. 이게 어떻게 보면 백악관하고 더 비슷해. 청와대 안에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인사수석실을 만든 게 백악관 인사실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백악관 인사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사를 이제 검증합니다. 그러면 그 탐문 수사까지 해가지고 검증이 끝나면 이른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법률 고문실, 영어로 말하면 Office of Counsel to President. 이 법률 고문실, 우리로 말하면 민정수석실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백악관 안에 있는 법률 고문실에서 또 자기들의 그 조직을 갖고 완전히 뼈를 발라요, 뼈를 발라. 네? 뭘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그 법률 고문실에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연방수사국 FBI로 넘깁니다. 그러면 연방 그 수사국 FBI에서 그 인사 대상자를 불러가지고 이른바 국가안보 직위 질문서라는 거. 우리로 말하면 신원조회서를 직접 본인이 쓰도록 하여. 그게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응? 미국이 그렇게 한다? 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요? 나는 한동훈이 없으면 대통령 못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어렵게 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야? 어? 아니, 뭐, 40년 정치부 기자하고 말해. 내가 정말 대한민국 권력 핵심부에 직접 들어가서 내 일을 해본 사람이야. 한동훈이 없으면 대통령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다 몰아주는 거야. 응? 이건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응? 아니, 청와대가,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에 이제, 지금 한동훈이가 가져간다는 인사검증단이 있어, 인사검증단. 근데 인사검증단을 한동훈이가 꾸미는데, 거기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있는 직원들 다 법무부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야. 법무부 파견이 되는 거야. 이거 위헌이지. 법률 위반이야. 한동훈이가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촉소판, 이걸 한동훈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렇게 되면 뭐냐? 한동훈이의 법무부란 데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 고유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어. 그 다음에 이른바 그거 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에 대한민국 권력기관, 사정기관 직원들이 다 파견 나와 있어. 최소한 20명이. 검사는 물론이고. 거기다가 이른바 FBI, 한국형 FBI가 있어. 상설 특검이 있어. 이건 뭐냐?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완전 무소불위지. 아니, 논리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통령 집무실은 뭐야? 뭐냐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윤석열이 갖고 있는 대통령실보다 더 큰 거야. 거기로 사람이 몰리지. 거기로 권력이 모이지. 거기로 자금이 돈이 모일지. 월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야.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 자, 어제 말이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이 법무부 인사검증권을 주게 되면 한동훈 해임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것만은 제가 민주당 지지할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이 너무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됩니다. 한동훈이 무슨 안경테, 한동훈이 뭐 패션, 이거 갖고 지금 희낙낙할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망해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하게 되는 날이 이거 옳은 거예요, 이거. 네.